오색수다. 색이 좋은 남자, 색에 빠진 남자, 색에 미친 남자, 색이 그리운 남자, 색 쓰는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 작품 스타, 라이브 오색수다. 색. 좀 부끄럽습니다. 좋게 생각합시다. 칼라, 섹스가 아니고 칼라. 아시겠죠? 지금부터 서양화가 김수영, 살아있는, 작품 수다 라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나만의 독특한 라이브 기대해 주세요. 우선 제 화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산에 있습니다. 작은 화랑이지만 김수영의 희로애락,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 가요제 포스터가 보이죠?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화랑을 운영하는데 제 작품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5만 가지 그림을 다 그립니다. 제 장점이자 단점이겠죠. 15평 조금 더 되는 화랑입니다. 지방 화랑과 서울시내 인사동 같은 화랑을 상대로 그림을 도매로 내는 곳이죠. 인물화, 풍경화, 추상화, 또 이런 호랑이 그림은 중국에서 가져온 그림이고요. 또 그 다음에 멋진 가족, 우리 전통 가족, 강아지가 이쁘죠. 또 이런 풍경화도 그리고요. 또 여자 히프도 보입니다.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국화 민화인데 이건 동양화가 제가 구입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보입니다. 또 이쪽 한번 볼까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웬 그래피티, 바로 저희 화랑 앞에 바닥에다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열린 화랑, 배호기념사 앞에 간판이 보이죠? 이거는 조만간 다시 또 설명하기로 하고, 또 그래피티 작품 독특하죠? 옆에 가게도 제가 그려주었습니다. 자, 호프집이죠. 그 다음에 예술화방, 삼각지, 이곳은 화랑이 있는 거리입니다. 화방, 미술재료상, 또 그림가게, 액자집, 46군데가 있습니다. 삼각지 로타리, 그 옛날 고가도로가 있던 곳입니다. 여기가 저 멀리 남산타워 보이죠? 또 그 다음에 고가도로가, 우리 한국 최초의 고가도로가 있다가 철거된 그 자리에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 있고, 저기는 이쪽으로 가는 길은 시내 중심지, 서울역이나 명동, 종로로 가는 길이죠. 그 다음에 그 반대 방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한강으로 가는 길입니다. 노량진, 영등포로 가려면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이 길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도 1호 1번 국도입니다. 여기가 1번 국도 아시죠?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1번 국도인데 여기가 바로 1번 국도입니다. 삼각지 로타리. 자, 여기서부터 제 화랑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오색수다. 색이 좋은 남자, 색에 빠진 남자, 색에 미친 남자, 색에 그리운 남자, 색 쓰는 남자. 칼라입니다. 칼라. 아시겠죠? 서양화가 김수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정없이 좋은 남자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또 나만의 스타일. 저는 또 늘 도전하는 게 또 취미 아닙니까? 이런저런 도전을 많이 했는데 그건 또 차차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된 스타트, 화가로 나서기 위한 스타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청도에서 자라가지고 서울에 와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시원찮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또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
또 뭐 과외 선생님 이것저것 하다가 어느 날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선 곳이 바로 글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쑥고개, 쑥이 많은 고개였던가 봅니다. 제가 다녔던 화랑의 이름이다. 첫 번 화랑. 언젠가 내가 미국 책을 좋아했어요. 1960년대, 70년대에 보면은 한국에서 수입되는 외국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두 군데 종로에 아니면 광화문에 그 외국 책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수입해서 파는 그런 책방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그림책을, 미술책을 구경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시공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국은행 뒤쪽에 보면은 그 뒷길에 시공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시회를 많이 했습니다. 작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인사동에 있긴 했었지만 그렇게 전시회를 많이 안 했고, 시공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 예전에 시립미술관 같은 곳에서 전시회를 했기 때문에 그림을 많이 봤는데 내가 그 몸에 밴 뭐라고 그럴까, 그림에 관한 끼, 그거를 발산하기 위해서 그림책을 보고 외국 작가의 작품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쑥고개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미국 헌책, 그 쑥고개가 사실 송탄입니다. 오산 비행장 바로 입구인데 그곳에서 미국 책을 구했습니다. 미국 그 그림책, 그거를 구경하기 위해서 갔는데 미군 부대 바로 앞에 보니까 화랑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미군들을 상대로 한 그림을 파는 가게. 제 기억으로 그때가 1968년, 69년, 68년이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는 주한 미군을 위한 화랑이 있었는데 그 화랑 이름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화랑에서 그림을 안쪽에서 그림을 그리고 한국 사람이 한 2명 앉아가지고 초상화도 그리고 또 한국의 풍경 내지는 미국의 그 인디안 그림이나 아니면 서부 말 타고 달리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파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리얼하게 잘 그렸고 또 보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시공관이나 아니면 그 인사동에서 봤던 그런 그림하고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어떤 차이? 글쎄요, 실용적인 그림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던 리얼리티의 진수 내지는 사실 계열의 눈부신 화법, 눈부신 기법, 놀라운 리얼리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추상화나 아니면 반추상 계열의 작품 내지는 어떤 작품은 아주 그냥 진취적인 놀라운 변화, 동양화와 서양화를 접목시킨 독특한 그런 스타일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쑥고개를 사실 그림책을 저렴한 값에 좀 그 원본,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원본, 원서라 그러죠. 그 당시에는 원서라 그랬는데 그거를 구입하러 갔는데 놀랍게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랑을 발견하고 내가 매료되어 가지고 어느 한 화랑에 미군 부대 정문 앞에서 한 10m도 안 되는 그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림을 봤는데 제가 놀라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가 막혀 가지고 제가 그 화가한테 저도 그림 그리게 좀 해주세요. 굉장히 건방졌죠.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석었다고 할까요? 그때 제 나이가 24?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분들이 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모모 씨,
한 사람은 박모모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나를 보고 픽 웃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들어오자마자 다른 얘기도 안 하고 그림 좀 그리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건방지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웃으면서 그리세요. 그리면 됩니다. 이게 오케이 하는 뜻인가 아니면은 집에 가서 그리라는 얘기인가 여기서 그려도 된다는 얘기인가를 몰랐죠. 그래 어쨌든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길래 제가 여기서 그리고 싶어요. 저도 좀 끼워주세요. 했더니 내 그림 실력을 좀 보재. 그래서 시험 보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저를 테스트 하시려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릴 자신이 있으면 한번 그려봐야죠. 그러면서 이제를 놔주고 또 캔버스를 놔주고 바로 그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만 해도 유화를 그렇게 많이 안 그려봤어요. 제가 유화를 그려본 적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그 경복궁에 가가지고 수채화는 좀 그려봤고 또 서울시장 상도 받아봤고 또 이것저것 해가지고 수채화 같은 경우는 좀 그렸다 하고 하지만 학교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배운 미술 시간에 배운 작은 6호짜리 그림 그런 거를 맛배기로 두어 번 그려본 것과 또 우리 그 MBC 문화방송에 다니시던 조 무슨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한 6개월 있었는데 그분이 아나운서 초창기 시절에 그분이 가지고 왔던 그 미술 그 유화 도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몰래 내가 이 캔버스를 사다가 거기다가 그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놀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잘 그렸대요. 그러면서 그 문화방송 그 높은 사람들한테 내 그림을 액자 끼워가지고 선물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렸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연습한 건데 그것도 고맙지 뭐요. 내 그림을 누구한테 줬다는 거. 생전처럼 내 작품을 다른 사람한테 팔리든 기부를 했든 어쨌든 줬다는 데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즐겁고 신나고 아주 그냥 나도 화가가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 미술에 관한 나의 집념은 끝이 없었죠. 학교 다닐 때 장래희망 묻잖아요. 그러면은 화가 유명한 화가 선생님 되고 싶습니다. 늘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꿈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 그림쟁이가 춥고 배고프다는 걸 모르고 화려한 칼라로다가 온 세상에 있는 것을 화폭에다 옮겨 놓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인가라는 거에만 빠져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림을 환장하고 그림에 미쳐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공관이나 인사동이나 아니면 어떤 전시회 같은 경우에 저는 빠짐없이 갔습니다. 이렇게 그랬구나. 이 사람은 이런 의도로다가 작품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에 매번 가서 그 사람의 작품 경향 내지는 작품 수준을 내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구나 저럴 땐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열심히 습득했던 게 그 미군 부대 바로 앞에까지 갔습니다. 이제 생각나네요. 향목 화실이었습니다. 향목. 그 왜 미군들이 드나드는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그 화랑 주인은 미국의 그 포틀랜드 주에 가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이거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래 화가 선생님 그 화랑 주인은 미국에 벌써 진출해가지고 1968년도면은 그 당시 미국 가는 게 하늘의 별따기죠. 근데 그 미군 장교분과 아마 뭔가 연결이 돼가지고 포틀랜드 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활용을 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주인 화랑의 사장님은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를 내다가 캔버스에다가 붓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용감했죠. 그림에 관한 거는 되게 용감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뭘 그렸나? 마땅히 뭐 그릴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글쎄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데 뭐 따라 할까요? 그런데 거기 있는 게 보니까 제가 감히 따라갈 실력이 안 돼요. 너무너무 잘 그린 거라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요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는 그림을 하나 해가지고 요거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정물을 하나 그렸어요. 정물을 했는데 저는 사실 거기 있는 거는 상업화된 작품이었죠. 팔기 위한 작품.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안 그려보고 그냥 순수 터치 내지는 미술의 기본이 될 만한 그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상업화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가령 매끄럽다기보다는 터치를 좀 집어넣어 가지고 좀 뭐랄까 깊이가 있어 보이는, 사실 깊이도 없었죠. 깊이가 있으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이제 짝짝짝짝 해가지고 한 2~3시간을 그렸어요. 근데 그분들은 옆에서 그냥 자기 스타일의 그림, 팔기 위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었고, 그럼으로써 나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저렇게 그림으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랑 옆에 앉아가지고 작품을 그린다 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라 그럴까, 미술 붓이 가는 게 자연스럽고, 색깔도 그 당시에 내가 했었던 색깔 이외까지 아마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을 그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헤비터치, 루오 작품 비슷하게 굵은 터치로다가 두께를 주고, 그 다음에 이 마띠에르, 그러니까 마띠에르에다가 강렬한 칼라톤으로다가 완성을 해놨더니 그분들이 좀 하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 좀 하네가 에게 이런 소리를 뜻일 수도 있고, 좀 하네 하는데 이거 가지고 밥 먹고 살겠나라는 뜻도 되겠고, 좀 하네 하는 거 보니까 잘 가리키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되겠고, 그래서 그분들이 싹 눈치를 봤더니 저한테 무슨 레슨비를 받아가지고 그림을 가르쳐 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서울 서대문 살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이제 그림책 사러 왔습니다. 원서가 이 부근에 많다고 그래가지고 사러 왔는데, 사실은 원서보다도 이 그림이 좋아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그럼 배우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정도의 그림이라면 한 2~3달 정도 하시면은 여기서도 팔릴 수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는 그날서부터 그 분 중에 이 선생님하고 같이, 그분도 혼자 사셨어요. 서울에 가족이 있긴 있는데 그 송타 쑥곡에, 그러니까 평택, 지금은 아마 송타시로 아주 바뀌어졌을 겁니다. 그 당시에 평택시 송탄읍 서정리 이랬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향목화실. 근데 이제 미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하루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 화랑은 한 40평 되는데 그림이 잔뜩 있었죠. 그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멋있게 되어 있었는데 계단에도 그림이 진열되어 있었고, 바닥에도 그림이 있었고, 또 벽은 물론이고 진열장에도 아주 그냥 세련된 그림들이 잔뜩 있었어요. 거기는 일단은 그 수준 높은 미군들이 주둔을 했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보병들은 까짓거 병위로 그렇게 뭐라 그럴까, 지식 수준이 높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이 전부가 다 비행사고 또 비행장이니까 그래도 장교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월급도 많았을 테죠. 그래서 가족들한테 한국에서 월급을 타면 1~2개 작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미국 가족들한테 보내고, 그런 참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명 내외,
또 주말에 같은 경우에 한 4, 50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그림을 구경하고, 어떨 때는 수백만 원어치 그림이 팔렸어요. 68년도에. 작품 하나당, 그 당시 내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지금 돈으로 따져서 한 50만 원 내외의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하루에 많이 팔릴 때는 한 20, 30개도 팔렸고, 그러니 사실은 작가 두 분이서 그걸 그려내려니까 바빴죠. 또 안 될 때는 물론 뭐 며칠씩 공칠 때도 있었고, 그거를 화가들이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여대, 사실 굉장히 예뻤어요. 그 여자가, 그 영어가 잘 돼가지고 영문과 나오신 분인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영어를 많이 배워도 이렇게 취직할 때가, 영어를 가지고 취직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가 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분이 거기서 이제 점원을 했는데, 그분이 영어를 진짜 잘했어요. 잘하는지 안 하는지 난 잘 모르지. 영어를 하는데 막 가지고 노는데 그 사람들이 5분 안에 막 배꼽이 터지도록 막 웃게 만들고, 또 그림에 관한 얘기, 이 그림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이 그림은 이랬다,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화랑의 매출을 올리는데 대단한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화랑이 굉장히 수입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 그러니까 내 그림도 이렇게 뽑혀서 한 달 다 되도록 내가 이제 연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려놓은 걸 가지고 내가 비슷하게 따라 하면은, 마무리는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또 팔았어요. 그리고서 저는 그 사람들은 작품 하나당 그리는데 얼마 받고, 근데 나는 이제 그림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돈을 줘야죠. 레슨비를 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레슨비도 없잖아요. 그 당시 내가 사실 직업도 별로 없었던 그런 상태고, 그래가지고,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떤 화랑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